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박 플러스 시즌 3 매주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손석빈 멘토입니다. 근데 오늘은 월요일인데 양경수 멘토님이 사정상 오늘 못 나오게 되셔서 오늘 제가 대신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호 손석빈의 주식거래 정석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시장 친화적인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거래를 하실 때 최대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응용하고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월요일 강의를 한번 진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 시장의 형태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형태의 종류와 시장 형태별 전략, 그 다음에 전략별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시장 형태의 종류. 시장 형태의 종류는 추세장, 비추세장, 즉 박스권 시장, 그리고 변동성장,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시장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하실 때 지금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타이밍이 추세장의 타이밍인지 비추세장 타이밍인지 변동성장 타이밍인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어떤 시기인지, 내가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지금 시장이 내 종목이 어떤 시장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 못하시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이셔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장부터 좀 먼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추세장은 많이들 보셨죠? 이건 굉장히 좀 이쁜 그림으로 상승 추세장이 나온 시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모습이 한번 굉장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차트,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 모습, 이런 차트 모습이겠죠? 대부분 이렇게 초입에 좀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타이밍을 주는 이러한 추세장, 특히 상승 추세장, 상승 추세장에서 여러분이 상승 추세를 잘 잡아서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혹여나 매수를 잘못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기다리게 되면 종목이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락을 했더라도 다시금 상승을 해서 본인 매수가 이상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가진 이 상승 추세장에 있는 모습에 있는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추세장 모습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비추세장, 즉 박스권, 추세가 없는 박스권 시장의 차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권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게 드리면 일정 기간 내에 고가와 저가 사이의 가격을 돌파를 하지 않으면서 이 구간 내에서 계속 오락가락 움직이는 시장을 바로 박스권 시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박스권 시장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시장은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 이러한 이제 좀 지루한 시장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종목에서라기보다 일단 뭐 종합주가 지수라든가 이런 좀 굵직굵직한 것에서 굵직굵직한 뭐 지수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일단 박스권 시장의 차트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변동성장이에요. 변동성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 시장이나 변동성장을 좀 구분하기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변동성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차트 그림에서는 그냥 위아래로 그냥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지금 왔다 갔다 한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거래하시다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고저가를 한 번씩 또 갱신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많은 가격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가 바로 변동성장 차트인데, 사실 이 변동성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하시기 굉장히 어렵고, 사실 이런 변동성장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법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추세장에 대해서, 추세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랑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하락 추세장. 추세장은 이렇게 두 가지 추세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이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여러분이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승 추세장을 노려서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일단 근데 상승 추세 전략과 하락 추세 전략의 구분을 좀 지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추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술적 분석 지표를 이동 평균선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거래의 스타일 자체는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중장기 거래를 하는데, 왜냐하면 들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짧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충분히 많은 수익을 취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하는 이러한 전략이 바로 상승 추세장에서의 바이 앤 홀딩 전략. 많이들 들여보셨을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서 수익이 크게 날 때까지.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장에서는 낙폭 과대, 즉 이 종목 자체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진 수준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게, 실제 이 종목 자체가 안 좋지만 이 정도까지 안 좋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 수준까지 너무나 많은 가격폭이 떨어졌을 때, 낙폭이 과대했을 때 종목에서 짧게 수익을 취하는 이러한 이제 전략들을 하락 추세장에서는 취할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상승 추세장에서는 이러한 상승 추세장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추세장 전략을 세울 때는 일단 52주 신고가 갱신이 가능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돼요. 52주 신고가 갱신이라는 건, 즉 최근 1년간 만들어졌던 고점에서 이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 즉, 기존 1년간의 기존 1년간에 만들어진 고가보다 더 고가가 갱신이 되려면 회사가 그만큼 탄탄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이 가능한 종목이라 해야 되겠죠. 이 얘기는 약간 이제 기본적 분석이랑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 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라면,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도 상승 추세장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 상승 추세장 거래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봉상 20, 60, 120일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간간히 페이크들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장 전략을 사용하실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장 전략을 세우실 때는 고점에 잡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를 종목이라도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내가 심리적으로 확신이 들더라도 시점적으로 최대한 가까운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고가 대비해서 최근 고가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까지 가격이 눌림을 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상승 추세장은 하락 추세장과 장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자면 상승 추세장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올라가지 않죠. 반드시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을 주는 이유,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을 주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수한 사람, 즉 수익이 난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이 수익이 더 커지거나 이 수익이 깎이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수익이 깎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걸 이제 사람 느끼는, 실제 이제 거래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익난 이 수익이 깎여나가는 게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러한 느낌과 굉장히 흡사한 심리 상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올라왔을 때 가격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벌어난 수익인데 이게 깎이나? 이거 내가 깎이면 내 살을 깎아먹는 그런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일정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당연하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빨리 수익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가격이 단시간 내에 빨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와 조정과 항상 눌림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을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눌림목과 조정을 확인을 하시면서 최근 기존 고가 대비 10%에서 한 20% 정도 내 가격 구간을 설정하시고 이 가격 구간 내까지 눌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바이앤홀딩으로 쭉 들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상승 추세의 초입에 작은 비중으로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승 추세의 초입을 잡으려고 많은 분들이 다들 노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상승 추세 초입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근데 이 상승 추세의 초입은 페이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거짓으로 올리는 척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입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고 이동평균선이 모였고 이제 발산이 되겠구나, 방향성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초입을 잡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초입 초반부에 너무 물량 비중을 많이 쏟다가 이 가격 오른 이 움직임 자체가 페이크일 경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실수, 이러한 시장 페이크, 가격 페이크들 굉장히 자주 나오고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입부터 너무 여러분들이 이건 100% 확실하게 이제 상승 추세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서 초입을 빨리 잡기 위해서 너무 초입에 많은 물량을 쏟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입에는 작은 비중으로 집어넣으시고 한 5% 정도,
5%도 집어넣으시고 이게 지금 상승 초입이 확실한 것인가, 상승 추세의 초입이 확실한 것인가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입에는 작은 비중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올라가는 가격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 물타기들 많이 해보신 분들 굉장히 이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매수하고 나서 내가 예를 들면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이건 무조건 상승 초입 모습인데 이게 안 올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지금 상승 추세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안 오르고 떨어지니까 이 떨어진 걸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요. 떨어진 걸 페이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물량을 무지하게 더 많이 쏟으신 분들. 즉, 가격이 떨어질 때 물량을 더 사는 게 바로 물타기죠. 근데 여러분들 상승 추세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물타기를 사용을 하지 마시고 이 흙타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흙타기가 뭐냐면 흙타기, 산타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물타기는 내가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물량을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바로 물타기죠. 근데 이 흙타기, 산타기는 내가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오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르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내가 잡은 게 초입이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게 초입이 맞구나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한 이후에 다시 매수 시점에서 물량을 더 싣는 거죠. 즉 가격이 좀 더 올라도 매수 비중을 실는 것. 평균 단가가 올라가겠죠. 내가 잡은 이 타이밍이 확실히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100% 확신이 없을 때 바로 상승 추세 초입을 잡는 이러한 경우 케이스들 말이죠.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때 초입에 작은 비중을 실어둔 이후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가격이 오른 이후에도 매수 추가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흙타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입에는 비중을 좀 작게 해서 확인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확실하게 오르는 걸 확인하지 않으시고 시장의 페이크 가격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본인이 시장 분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이거는 상승 추세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초입을 반드시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상승 매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실으시지 마시고 반드시 초입에는 비중을 작게 하셔서 작은 비중으로 확실히 이게 상승 초입이 맞았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도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승 추세장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계속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장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 하락 추세장 전략. 이 하락 추세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승 추세장 전략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락 추세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이유는 종목을 싸게 사고 싶어서. 하락 추세장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 떨어지겠지. 여기서 떨어져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하신 이후에 올라오는 걸 드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시죠. 하락 추세장 전략. 자, 하락 추세장 전략을 사용하실 때 근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략 내부에 원칙적으로 좀 갖고 계셔야 돼요. 하락 추세장이 신저가를 갱신했을 때, 갱신한 이후죠. 이런 식으로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갱신한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걸 보시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즉 떨어지는 가격을 어떻게든 물량을 쏟아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에 이 하락 추세장 전략을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와서 여기서 매수를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데, 정리를 언제 할 거냐, 언제 매도를 할 것이냐,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매물대 개념을 반드시, 이 낙폭과대주들을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이 매물대 개념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전제한 이후에 거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유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가격 수준이 10,000원이라고 해보죠. 근데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또 있을 테고, 가격이 내려오면서 또 받치면서 매수한 사람도 또 있을 테고, 올라가면서 또 여기서 매수한 사람 또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래량이 많던가 아니면 거래 일수가 많았던 가격대들이 있어요. 그 가격대는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하락을 했으면 그 가격대에서 정리를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식의 이 10,000원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오래 한 종목일 경우에는 그 이하로 가격이 쭉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한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반등을 한 6,000원까지 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오는 것을. 6,000원에서 내가 그래서 6,000원에 매수했는데 언제 정리를 해야 되냐? 최소한 10,000원 직전에 정리를 하셔야겠죠. 왜? 10,000원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1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그 가격 오기 전에 이 10,000원대의 많은 물량들이 아직 수익 정리를 못한 주식 물량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가를 선정을 하실 때는 특히나 이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매물대가 모여있는 가격을 확인을 하시고 그 매물대 직전에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벗어나는지 다시 확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러한 매물대는 쉽사리 단기간 내에 돌파하지 못해요. 단기간 내에 돌파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매물대 이하로 눌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하락 추세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던 종목이 아니잖아요. 즉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던가, 실적이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즉 메리트가 별로 매수 메리트가 없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하락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확실하게 정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한번 잘못 잡으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답이 없어요. 특히나 이 하락하고 있던 종목은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상승으로 갈 확률보다 하방으로 다시 눌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특히 낙폭 과대라 할지라도 올라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수치 정도만 딱 목표로 하시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안 되는 종목, 안 되는 시장이 바로 하락 추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놨죠. 하락 추세 전략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반드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수익을 최대한 깎아먹지 않는 선에서 수익선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수익권에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 추세장에 서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보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기다리면 뭐 오르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승 추세장을 보여줬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막 주구장창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등을 보여주는데, 하락하고 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매수한 타이밍 자체가 매수 시점이 아니고 정리 시점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익권 내에서 정리 안 하고 들고 있으면은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욕심을 줄이시고 수익권에서 필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하락 추세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즐겨하시고 많이 하는 거래 유형이에요. 또한 하락 추세장 전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올라올 때도 굉장히 더 많이 올라올 줄 알고. 근데 정반대예요, 여러분들. 시장 논리 자체는. 일단 그리고 떨어지고 있던 하락 추세, 말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힘이 있는 시장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힘이 있는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즉 위험을 내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수익 났을 때 제대로 정리 못하고 갖고 있다가 그냥 이거 계속 떨어지네. 뭐 기다려보면 좀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계시다가 1년 지나도 복구가 안 돼요. 2년 지나도 복구가 안 돼요. 3년 지나도 복구가 안 돼. 몇 년 기다려도 복구가 안 될 경우가 경험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차례 들고 계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디서 물타기를 배우셨어요. 물타기를 배워갖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내가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어요. 정리 안 하고 있었더니 이게 쭉 떨어져요. 기다리지 뭐. 이러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그나마.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배우셔갖고 또 떨어졌네? 또 매수해야지. 또 다시 오른쪽 하다가 그래 내가 물타기 잘했네. 가격 오르잖아. 근데 조금 오르다가 또 다시 빠져요. 그럼 또 물타기 합니다. 다시 물타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비중이 갑자기 처음에 10% 비중만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50% 비중, 70% 비중, 80% 비중, 90% 비중, 이런 식으로 비중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내가 원래 이 회사 종목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짧게 먹고 나오려고 했다가 갑자기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파고 있고 맨날 이 회사 종목만 보고 있고 아주 이 회사에 내가 아주 목숨을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정말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장 매수 잘못했다가 물타기 계속하셔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잡주에 대주주가 되어 있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안 하시려면, 안 좋은 경험들을 안 하시려면 반드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장 전략을 구사를 하시라. 리스크 관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 추세장에서 매수 잘못하시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약 없는
고통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 추세 전략은 반드시 조심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추세장 전략은 하락 추세장 전략보다는 상승 추세장 전략이 그나마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거래할 수가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스권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비추세장. 사실 이 박스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격 움직임들이 박스권 내에 갇혀서 뭐 작은 가격 내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세워라 내워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만 거래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중장기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박스권 내에서는 사실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아요. 거래 횟수를 줄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보통 이 박스권 거래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중장기 거래를 할 때 사용을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당일 거래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좀 많이 좀 사용을 하게 되고, 일단 주요 기술적 분석 지표를 사용할 때는 스토캐스틱으로 최근 기간 내에 현재 가격이 100분율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가격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가가 과매수권인지 과매도권인지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과매수권, 과매도권에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하고 과매수권에서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이건 박스권 전략에서만 사용을 해야겠죠. 추세장에서 스토캐스틱 지표를 과매수, 과매도권 잘못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권 가격대에서 피봇 거래를 이용을 한다. 이 피봇 거래가 뭐냐? 피봇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정 기간 내에 고저가 폭이 이렇게 나오겠죠? 뭐, 8,000원이면 8,000원, 만원이면 만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고저폭이 나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고저폭에서 반을 잘라요. 그럼 50% 수준이 9,000원이죠. 이 중심값과 위아래 가격들을 가지고 피벗 거래를 하는 겁니다. 위아래. 노래 아니죠, 위아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심값에 대비해서 위쪽에 있느냐, 중심값에 대비해서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중심값에 대비해서 아래에 있으면 매수 쪽으로, 위에 있으면 매도 쪽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각 중간값이 8,500원 정도 수준 되죠. 위의 중간값은 9,500원 수준이 되고, 아래 중간값에 내려올 때 8,500원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 5% 매수해요. 다음에 8,000원 내려갔을 때 10% 추가 매수합니다. 아니면 동일한 비중을 매수하셔도 돼요. 요 가격 수준에서 평균 단가를 요 정도로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9,500원 올라오게 되면 반 정리해요. 만원 부근 가까이 가게 되면 나머지를 다 전량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 가격에서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종목일 경우에만 요 전략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이런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 쪽에서는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박스권 전략까지 사용하면서 수익 거래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관리하시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박스권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개인 투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바는 그냥 거래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좀 현명한 거래가 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장. 이 변동성장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변동성장에서 많이 매수 매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사실 박스권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 손실도 크지 않고 수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근데 변동성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짧은 시간 내에 가격이 굉장히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 장세에 걸린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마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너무나 굉장히 단기간 내에 큰 심적 변화를 느끼세요. 사실 변동성 전략을 제대로 사용을 하시려면 물량 조절 없이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 조절을 잘 하려고 머리를 쓰셔서 굉장히 좀 더 우아하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거래를 하시려고 내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거래를 잘못하시게 되면 이 변동성 장에서는 심리가 말리기 굉장히 쉬워요. 가격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갈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변동성 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거래하실 때는 물타기나 흙타기, 즉 물량 조절을 아예 안 하시지 마시고 일정 비중을 5%, 10%, 15%, 20% 일정 비중을 정해 두신 다음에 그 정해둔 비중 내에서만 그냥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술적 분석 지표는 볼린저 밴드라고 밴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볼린저 밴드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변동성 장 전략을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모습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봉을 보고 거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의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그래도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근데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로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런 종목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종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 범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변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 변화가 변화무쌍하고 오르락내리락 단기간 내에 많은 폭의 움직임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개인 투자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디기가 힘들고 제대로 전략을 짜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거래하기 가장 어려운 장세가 바로 이 변동성 장세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 자체의 움직임들이, 최근 움직임 자체가 몇 달, 1년을 보시던 6개월을 보시던 한번 쭉 보시면은 차트에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계속 한다. 이러면 차라리 여러분들은 그 종목은 매수를 안 하시거나 매수하실 때 비중을 5%, 10% 비중을 굉장히 축소하셔서 투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상승 추세를 가질 수 있는 종목, 제대로 오랜 시간 동안 쭉 바이앤홀딩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확률 높은 수익 종목을 충분히 취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는 종목을 굳이 택해서 고생을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 형태별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일단 시장 형태별 유용한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좀 3가지 장세. 여러분들 근데 이건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 내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추세장의 모습을, 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지, 지금 박스권장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지금 변동성장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매수할 종목, 내가 지금 매도할 종목,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추세장인지 비추세장인지 변동성 장세인지 각
시장 형태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시장 형태에 맞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라면 그 종목이 어떤 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총 3가지 장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 장세 3가지 장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 장세의 거래 전략들 중에서 가장 수익 내기 유리한 전략이 바로 추세장 전략이에요. 왜? 추세라 함은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이 추세인데 특히나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 내기 좋은 환경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요? 얼마까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러한 얘기들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지속이 될 거다. 최소한 이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라는 것들을 책정하실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좀 배우셔야 될 테고.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는 추세장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특히나 매수 아직 안 산 종목이라고 하면 내가 아직 안 산 종목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라면 매수하기가 좀 더 유리하고 내가 아직 안 산 종목이 하락 추세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거래하셔야 되겠죠. 다음 시장별로 이러한 추세장과 변동성장과 박스권 장세의 모습이 있지만 각 종목별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서 시장 형태별 움직임의 폭과 시간 주기가 다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박스권 시장인데도 박스권 폭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작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과거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과거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종목이 급작스럽게 이러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고 과거에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던 종목이 급작스럽게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즉 기존 움직이던 형태를 특성을 이어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 정도 움직임 폭을 보여줬던 추세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면 향후에 다시 추세장이 나오더라도 급작스럽게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시장 형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형태가 변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도 아무리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있어요. 아무리 회사가 안 좋아도 주구장창 떨어질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정말 회사가 안 좋으면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되고 망해버리죠. 이런 케이스는 있는데 이 반대 케이스는 없어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주구장창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눌림목과 조정을 겪어야만 그 가격 레벨들을 다시 이겨내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형태는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던 종목도 박스권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상승 추세 모습을 보여주다가 변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시장이 항상 변해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 내년에도 박스권 모습이고 내후년에도 박스권 항상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고 일정한 시간까지는 그 모습을 연출하게 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추세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박스권 모습을 전환이 되고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은 추세장 모습을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요. 시장 형태별 유용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별 좀 유의사항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시장 형태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추세장인지, 비추세장인지, 변동성 장세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해당 형태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세별 가격 움직임의 시나리오. 추세장이라고 하면 내가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러한 가격 움직임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해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테고 분석적인 면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래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과거의 움직임이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 종목이 추세장에 발을 들였을 때는 어떤 모습이 연출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까지 같이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러한 상승 추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에서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내 시나리오는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전략까지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나리오로 가격이 움직였을 때의 가격 대응 방법도 전략을 짜고 거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일반 투자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다음 장세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추세장으로 봤느냐, 비추세장으로 봤느냐, 변동성장으로 봤느냐 분석을 해서 장세에 맞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봤던 장세가 틀렸어요. 난 추세장으로 봤는데 지금 추세장이 아니고 변동성장이었네. 내가 변동성장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박스권장이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장세 판단이 틀렸을 경우에는 과감히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분석한 게 잘못됐구나. 과감히 인정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본인이 잘못했던 분석이나 본인이 실수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커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인정을 하시고 본인이 틀렸음을 인정하시고 인정을 하셨으면 바로 그냥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깔끔하십니다. 괜히 미련 갖고 계속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잘못된 분석에 대해서 괜히 미련 갖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정리하시고 다시 분석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 형태별 거래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유리한 것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상승 추세장을 노리셔라.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크게 취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상승 추세장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원래 이번 주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원래 제가 강의할 시간은 아니었는데 다른 분이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형태별 거래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봤고 일단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오늘 수요일 날에는 대여기법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방법들, 수익을 내실 때 밀접하게 필요하신 내용들을 갖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다들 수익들 잘 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